안녕하세요, 달꿀부부입니다. 얼마 전 훈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저의 대단할 거 없는 훈육 원칙과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지안이가 태어나고부터 쭉 훈육에 대한 육어사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육아의 큰 틀은 적절한 통제와 제한 안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원칙 몇 가지를 공유해볼게요. 그런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은 제가 지안이를 훈육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취지인 거지 절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세요. 항상 강조하지만 육아에 정답은 없고 집집마다 훈육 스타일이 다르고 원칙이 다를 테니 저의 생각과 방법은 참고만 해주세요. 훈육은 왠지 무섭게 혼내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훈육은 가르치다, 훈련하다는 뜻의 라틴어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훈육할 때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규칙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신생아 때부터도 충분히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자율성, 자존감, 자신감 등을 길러줄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훈육이 필요한 이유로 자기조절력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행동은 가능하고 어떤 행동은 안 되는지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받은 아이는 자기조절력이 발달하고 사회성이 좋고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기별 발달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안이가 지금 20개월인데 지금은 자의식이 강해지는 시기라서 아니야, 싫어, 내가 할 거야 라는 몸짓 표현이나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짓을 일부러 마구 하기도 하고 간혹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때를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안이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들이라고 생각하면 또 왜 그래? 하는 대신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상황별로 어떤 훈육법을 쓰면 좋을지도 감이 좀 오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안 돼! 라고 하기 전에 정말 안 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싱크대 문을 열고 냄비를 막 다 꺼냈다고 쳤을 때 안 돼! 그만해! 하기 전에 정말 안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쿵쿵거리면 아래층이 민폐라서 치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재밌는 장난감인데 왜 안 되지?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면 신랑이 할 바에 그냥 냄비를 놀이매트 위에 올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넘쳐나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자율성을 키워가는 시기인데, 그런 탐색 욕구를 번번이 이렇게 차단당하면 아이는 안 되는 것에 길들여져서 자율성이 좌절되고 수동적인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아이가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고 최소한의 한계를 정해서 이 한계 안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신나게 저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돼라고 하는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블록을 던진다면 블록 던지면 안 돼 라고 하는 대신 너 던지기 놀이 하고 싶구나. 하지만 블록은 던지면 아야 해. 엄마랑 공 던지기 놀이 할래? 라고 바꿔 말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안 되는 건 곧 죽어도 안 되는 것. 육아를 할 때 일관된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훈육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안 돼, 이건 어른 음식이야 라고 했어요. 아이는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먹고 있으니까 달라고 더 울고불고 하겠죠.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그래, 그럼 한 입만 먹어, 두 번은 안 돼 하며 한 입을 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아이의 떼쓰기가 시작인 거예요. 내가 울고 때를 쓰니까 한 입을 주네? 그럼 더 크게 때를 쓰겠죠? 이렇게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떼쓰기가 학습이 되고,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 손 쓸 수가 없게 된다고 해요. 어차피 줄 거라면 처음부터 기분 좋게 아이 몫을 떼서 주고, 주지 않을 거라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이스크림을 아이 앞에서 먹지 말아야겠죠. 아니야, 올라가지 마! 했다가 아이가 슬금슬금 눈치 보면 올라갔을 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말아버리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부모의 말은 권위를 잃게 된다고 해요. 부모가 말하는 안 되는 의미 없는 잔소리가 되어버리겠죠. 나중에 정말 아이를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안 되라는 말이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라고 하기 전에 정말 안 되는 건지 생각해보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안 된다고 말을 했다면 끝까지 안 된다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 먼저 감정 조절하기. 제가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엄마의 감정 조절,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 몸이 피곤하고 감정이 불안할 때는 지안이가 조금만 사고를 쳐도 금방 폭발하더라고요. 저는 감정 기복이 또 심한 편이라서 지안이한테 짜증을 내게 될까봐 평소에 뭔가 마음이 지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잠도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려고 하고, 스트레스는 맛있는 안주나 술 먹으면서 풀고, 그래도 화가 나는 순간들이 종종 있잖아요.
최대한 그래도 감정을 자제하면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만요. 엄마 아빠의 불같은 감정은 아이도 금방 느끼고 또 금방 배우잖아요. 아이는 이제야 막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나고 있고 아이는 또 그 감정들을 조절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 엄마 아빠 스스로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짜증, 화를 내는 모습을 자꾸 보여준다면 아이는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훈육에 있어서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쭉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감정은 다 받아주고 행동은 통제하기. 훈육의 기본 바탕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이가 울고 때를 쓸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 왜 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아이의 행동을 먼저 지적하지 말고 아이가 왜 우는지, 왜 때를 쓰는지, 왜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아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해서 짜증났구나. 저 위에 있는 물건을 잡아보고 싶었구나 하면서요. 아이가 분노, 짜증, 억울함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은 전부 다 받아주고 공감해준 후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해 주는 게 36개월 이전 훈육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울 때에는 엄마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성을 담당하는 아이의 뇌 부분이 막혀버린다고 해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가 실컷 울고 자기 감정을 충분히 느낀 후에 조금 진정이 되면 그때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해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훈육을 하고 있고요. 상황별로 써야 하는 훈육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비슷해요. 첫 번째로 감정을 공감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기. 지안이가 짜증을 낼 때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억울했구나 처럼 지안이의 감정을 먼저 공감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안전과 관련이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과 떼쓰기에 대해서는 감정을 먼저 공감을 해준 후에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을 해주고 난 후에 감정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때리는 거 아니야. 깨무는 거 안 돼.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행동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대안 제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꼭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요거트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줘서 속상했구나. 미안해. 지안이가 먹고 싶어 하는 줄 몰랐어. 지안이 울지 말고 요거트 주세요 해보자. 울면서 말하면 엄마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지안이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후로는 꼭 이렇게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알려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관심 돌리기. 아이가 어릴수록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때를 쓰는 거라면 울지 마, 소리 지르지 마 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와, 저기 포크레인이 있네. 엄마랑 구경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요. 아직 엄마가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아기들은 이미 화가 나고 울기 시작했을 땐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고 이건 안 좋은 행동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안이가 카페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때를 쓸 때는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에 진정이 되길 좀 기다렸다가 지안이가 이렇게 짜증이 났구나. 엄마가 안아줄게. 토닥토닥. 지안아, 하지만 울고 소리 지르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안이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 지안아, 우리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가 볼까? 와, 우리 지안이 고양이랑 똑같네. 이런 식으로 좀 달래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훈육을 하기 전에,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안이가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아마도 이런 말과 행동들이 지안이가 때를 덜 쓰게 하는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안아, 기다리기 힘들었지? 잘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사랑해. 카시트에 의젓하게 되게 민망하다 이거. 지안아, 카시트에 잘 앉아 있어줘서 고마워. 유모차에 잘 앉아 있네. 지안아, 지금 정말 멋져. 이렇게 좀 낯간지럽긴 해도 이런 말들을 수시로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짧은 영상에 다 담으려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지만 저희 부부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런 훈육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추구하는 육아 방향이 다 다를 테니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뭐 저 집은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